주식을 딱 보니까 엄청나게 벌어요. 이틀 만에 얼마 벌었냐면 거의 한 가까이. 그럼 나도 이 방법을 해서 그럼 돈 벌 수 있나요? 돈 벌 수 있습니다. 지금 삼전과 하이닉스의 문제가 뭐냐? 없어졌어. 연말에 그러면 300만 원 갈까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지난 10년간 주당 순이익의 몇 배가 주가였냐면 네. 자, 무섭다. 유리한 클라스. 요즘 가장 핫한 알짜 정보를 쏙쏙들이 알려드리는 클라스 가이드 이유리입니다. 오늘 어떤 수업을 들으러 왔냐? 대한민국에서 이보다 핫한 뉴스는 없는 것 같아요. 바로 주식에 대해서 삼전닉스에 대해서 오늘 알아볼 건데 언제 팔고 언제 사야 되나, 얼마만큼 둬야 되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막 주변에서 막 400 간다, 500 간다 막 이런 얘기하고, 근데 이미 오른 것 같은데 더 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것도 좀 알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진짜 제대로 좀 파보려고 경제 전문가이신 김경필 쌤, 돈으로 혼내주는 남자, 돈줄남. 나 혼나야 돼? 나 혼나야 되나 오늘? 존니 쌤한테도 혼나고 존니 쌤한테 멍청하다는 소리 들었잖아. 오늘 어떻게 혼내주실지. 근데 야단 맞아야 좀 정신도 차리니까 야단 맞으러 한번 가볼까요? 유리 한 클라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앉으시죠. 네. 왜 네? 떨리세요? 네, 왜요? 무서워요. 뭐가 무서워요? 소리 제 영상을 좀 많이 보셨어요? 네, 경제하면 딱 음. 그 김경필 쌤. 그래요? 너무 네. 감사합니다. 100만 유튜버. 네. 120만. 지금 120이요? 네. 120만. 선생님 그 성함 그 앞에 네. 무슨 호처럼 호. 돈줄남. 돈줄남. 돈으로 혼쭐내는 남자. 네, 그럼 돈을 많이 쓰셔서 혼내시는 건가요? 저는 누군가를 혼낸 적은 없고 이렇게 꼭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듣는 분이 뭐 뼈 맞았다는 둥, 혼났다는 둥 뭐 그런 느낌을 받나 봐요. 그래서 너무 뼈를 맞아서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 정형외과를 좀 가는 분들도 많고요. 뼈가 없어졌다, 순살이 됐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는. 그래서 이제 아마 붙여진 별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이효리 님이 주식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맞아요. 들었거든요. 5월에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주식은 안 하는 게 답입니다. 안 하는 게 답이다. 네, 저는 주식은 순기능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주식에서 돈 번 사람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순기능에 접근하려다가 역기능, 악기능 이 경우가 더 99% 많기 때문에 제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작가님이나 존니 쌤은 이제 장기 투자, 단타를 하지 말라 이제 그런 취지로. 아니, 난 단타고 장기 투자고 안 하는 게 좋고. 안 하세요? 뭐 제가 주식을 아예 안 한 건 아니에요. 제가 주식시장을 30년을 본 사람이죠. 그럼 여러분보다는 훨씬 오랫동안 시장에 참여하고 주식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지금 미국 주식을 뭐 2023년부터 투자를 하고는 있으니까. 그렇지만 뭐 이렇게 뭘 샀다 팔았다는 안 하고 국내 종목 투자는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주식 투자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4가지가 있어요. 네. 자,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하잖아요. 주식을 딱 보니까 엄청나게 벌어요. 이틀 만에 얼마 벌었냐면 거의 한 가까이. 그럼 나도 이 방법을 해서 그럼 돈 벌 수 있나요? 돈 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 주식을 사고. 네. 오르는 주식이어야 되겠죠? 네. 주식을 우량주라고 사고. 오르는 주식을 사고 감옥을 가는 방법. 실형을 최소 3년은 받아야 돼요. 3년을 받고 실형 3년 만기 출소를 하면은 그때 핸드폰을 줄 거예요. 이제 3년 동안 못 봤던 주식을 딱 보니까 엄청나게 올라. 그 사연이 뉴스에 났잖아요. 네. 최근에 있죠. 어떤 거 사서 그러니까, 감옥에 가셨는데 감옥 갔는데. 그게 볼 수가 없으니까 사고 팔고를 못했던 거죠. 이게 첫 번째. 네. 이게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 일반인들은 그렇다고 이것 때문에 감옥을 갈 수는 없잖아. 누굴 팰 수도 없고. 이거 여러분, 이건 나는 안 되잖아. 그거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이유리 님도 그 아침 방송 드라마 이런 데 좀 많이 나오셨잖아요. 했죠. 그런데 네. 좀 단골 소재가 뭐냐면 주식을 사고 네. 역시 오르는 주식을 사셔야 돼요. 네. 넘어져. 넘어져요? 네. 주식을 사. 기억 상실증이 걸리는 거예요. 꼭 드라마를 보면은 그 같은 방법으로 좀 일정 기간 있다가 그 방법으로 다시 기억이 저 돌아오더라고요. 기억 잃은 지 좀 많아요. 한 그죠? 3번 된 것 같아요. 그죠? 한 3번 정도 네. 됐죠. 그러니까 주식을 사고 기억을 잃었어야 되는 거죠. 이제 기억이 돌아오면은 잠깐만 내가 주식을 샀던 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방법이 그거고요.
기억 상실. 세 번째 방법은 실제 경험을 요즘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네. 확 떨어지는 날 무섭다고 생각하지 말고 사고 좀 오르면 팔고 흔히 얘기하는 사팔사팔이죠. 네. 요런 걸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좀 있습니다. 단탄. 큰 금액을 막 뭐 몇천씩 넣어가지고 가능합니다. 네. 근데 자 가능한데 잘 보세요. 네. 제가 솔직히 고백을 하면 저도 안 하는 걸 원칙으로 했는데 네. 이번 장을 보고 있으니까 야 이거는 진짜 안 이게 하면 말이 안 손해다. 되는 거야. 그래서 나도 하지 마라라고 제가 네. 유튜브에서 늘 얘기하면서도 잠깐만 이건 좀 너무 말이 안 되는 가격으로 또 그래서 일단 하이닉스를 139만 8천 원에 10주를 사봤어요. 100 얼마라고요? 139만 8천 원에 지난달에 3주 정도 전이지. 아. 근데 한번 떨어진 적이 있었잖아요. 그 일이 있고 이틀 후에 네. 주가가 미친 듯이 올라서 네. 하루에 25%가 오른 날이 있었죠. 네. 약간 기분 좋으신 것 같은데요, 선생님? 근데 160 얼마까지 가길래 와 이게 완전 미쳤구나. 그래서 매니저한테 전화해서 170에 매도로 걸어놔라 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네. 안 팔릴 줄 알았어. 네. 170에 팔렸어요 그날. 그리고 팔리고 다시 떨어졌죠. 네, 떨었어. 네. 다시 떨어졌죠. 이틀 만에 거의 한 500만 원 가까이. 저도 이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네. 어때요? 솔직한 그 선생님의 그 심정 어때요? 기분 재밌다, 좋죠? 기분 좋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걸 아셔야 되는데 이 방법을 통해서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벌었다. 너무 기분이 좋죠. 네. 근데 그게 번 걸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2천만 원을 벌었어. 내가 한 달 급여가 500이다. 넉 달치 월급을 나는 그냥 몇 번 손가락 까딱까딱하고 한 달 만에 잘 재주를 부려가지고 번 거야. 그럼 이 사람은 돈 벌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사람 머릿속에 영원히 지워질 수 없는 경험이 들어온 거예요. 어떤 경험이냐? 돈이라는 게 우스워집니다. 그 사람 머릿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도파민의 흔적은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다는 건 뭐야? 이 사람은 언젠가 2천이 아닌 2억으로 뭔가 다른 행동을 하게 된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맞아요. 세 가지를 지금 말씀드렸는데 이 세 가지는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지만 역설적으로 벌 수 없게 된다는 걸 얘기한 거고요. 마지막 한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진짜로 벌게 될 수도 있는 방법이에요. 절대로 일시금으로 투자하지 않고 적립식으로 작은 돈을 5년 이상 납입을 하고 저축하듯이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방법이 많은 분들이 다 대부분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인터뷰해 봤는데 말로는 분할 매수, 적립식, 장기 투자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똑같은 수준의 돈을 매달 또는 매주 적립식으로 5년 이상 산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여태까지 만나본 사람 중에 없던데. 존니 쌤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뭐 한 주씩 이렇게 오르던 낮던 상관없이 계속 그렇게 구입을 이제 하셨는데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하잖아요. 수익은 좀 낮을 수 있겠지만 절대 돈을 잃지는 않는다. 3년에서 5년 이상을 장기 보유할 자신이 있다면 저도 뭐 그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게 좋겠다. 아니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삼전과 하이닉스의 문제가 뭐냐? 없어졌어. 연말에 그러면 연말에 300만 원 갈까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지난 10년간 주당 순이익의 몇 배가 주가였냐면 처음에 이제 아예 주식이라는 걸 아예 몰랐어요. 아예 모르다가 저도 5월쯤 그때 이제 샀다가 추락을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물타기를 해서 내려왔어요. 지금 165인데 어떡하나? 그니까요. 근데 삼전 같은 경우는 지금 만약에 30만 원 정도다. 그러면은 솔직히 하이닉스에 비해서는 적은 금액이잖아요. 그거는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왜 하이닉스가 주가가 높고 네. 삼성전자가 주가가 낮냐? 하이닉스는 주식 숫자가 적어서 그래요. 삼전은 59억 주가 있어. 그러니까 영업이익을 59억 장으로 나눠보니까 금액이 작은 거죠. 근데 하이닉스는 주식 숫자가 7억 2,800만 주밖에 안 돼요. 8분의 1밖에 안 되니까 주가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주가가 그걸로 비싸다 싸다를 얘기하기는 어렵고 주식이 너무 한 주가 무거우면 네. 주식의 유통량 자체가 조금 무거워질 수가 있으니까 너무 금액이 크면 쪼개면 되잖아. 이걸 액면 분할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옛날에 액면 네, 분할을 네. 했기 때문에 아. 그렇게 금액이 작아진 거예요. 하이닉스는 그럼 아직 안 한 안 거예요? 했죠.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두루뭉술한 얘기 하지 말고 주식쟁이들이 얘기하는 밸류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밸류라는 거를 우리가 공부를 했을 텐데 과연 하이닉스라는 회사는 과연 주가가 얼마여야 정상이냐를 분석을 해보자. 네. 작년에 얼마 벌었냐면 47조를 벌었어요. 네. 이건 알고 있죠? 잘 모르겠어요. 근데 모르는데 회사? 와 대단하다. 아니, 남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인 거지.
지금 오를 대로 다 오른 건지 음. 그걸 좀 알고 싶어요. 이건 제가 어디서도 얘기 안 한 얘기인데 이유리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영상을 찾아봐도 제가 이 얘기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이닉스라고 하는 주식을 배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 이제 물결이 있는 바다가 있고, 그다음에 이게 뭐가 있냐면 도시 있죠. 도시 있죠. 이 배가 빠르게 앞으로 나가는 속도가 주가예요. 가장 중요한 건 요소가 뭐냐면 배가 얼마나 튼튼하냐. 물이 안 새야 되잖아. 그죠? 요게 하이닉스의 기업의 가치죠. 기업이 얼마나 튼튼하냐. 뭐 망하겠어 이 회사가. 예, 그러니까 뭐 굉장히 배는 탄탄하겠죠. 이거 굉장히 탄탄하죠. 이거는 의심을 안 해요 누구도. 근데 왜 주가가 이렇게 시원하게 안 나가냐. 자, 일단 어느 바다 위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이게 태평양인지 대서양인지 인도양인지. 자, 왜 바다가 중요하냐면 바다는 조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배를 조류에 의해서 밀고 가는 힘이 있는데 이게 주식시장으로 말하면 시장입니다. 시장. 그러니까 바다는 시장이라고 보면 돼. 어디에 떠 있냐? 어디에 떠 있어요 지금? 코스피에 떠 있잖아. 아무리 배가 튼튼하고 좋아도 코스피라고 하는 바다는 어때요? 조류가 그렇게 세지 않은 바다인 거예요. 아, 조류가 세지 시장 않아요? 자체가 다르죠. 그다음에 두 번째, 돛은 뭘 얘기하느냐? 돛. 네. 돛이 크면 클수록 좋아요, 나빠요? 그게 좋죠. 크면 좋죠. 네, 바람을 네. 많이 맞을 수가 네네. 있으니까. 이 돛의 크기가 하이닉스의 주당 순이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주당 순이익이 뭐냐? 1년 동안 벌어들인 순이익을 주식 숫자로 나눈 거예요. 올해 연말에 얼마가 예상되느냐? EPS라고 그러죠? EPS가 26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와, 한 주가 1년에 26만 원을 버는 게 하이닉스예요. 실적은 뭐 대박이니까. 배보다 더 크네요. 배보다 더 커. 자, 그런데 조류가 없어. 그럼 돛이 큰 게 의미가 있을까요? 바람. 바람, 그죠? 바람이 불어줘야 이게 가는 거예요. 지금 바람이 잦아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주가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럼 바람은 뭐냐? 바람은 개인, 외국인, 기관, 돈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주식 시장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수급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수급이 뭐냐면 수요와 공급입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이죠. 돈이 풀려서 자꾸 주식 시장에 바람이 불어야 돛이 클수록 빠르게 가는 네.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47조라고 그랬죠, 제가. 47조. 올해 얼마 버느냐? 200조 예상됩니다. 예상이 아니라 거의 확정치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미 주문을 다 받아놨기 때문에. 근데 그 발표했잖아요. 그 7월에 발표를 했는데도 안 올랐는데 그게 저 돛하고 이제 조류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런 걸 수 있죠.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걸 들어보세요. 실적은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지금은 이게 실적 문제가 아니에요. 네. 첫 번째 문제는 이거라고 봐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 이익이 거의 5배가 늘어났어, 하이닉스가. 근데 주가 몇 배 올랐는 줄 아세요? 13배가 올랐어. 많이 오른 거죠. 그럼 문제가 있는 거지. 5배가 올라갔으니까 앞으로 올라갈 걸 감안해서 한 7배, 8배 올랐으면 딱 좋았을 거를 13배가 올랐다. 이게 오버슈팅이라고 그러거든. 우리가 이제 막 달리기 선수가 달리다가 100m 달리면 100m 라인에 딱 씁니까? 못 쓰죠. 그냥 그 힘에 의해서 통과하죠. 이게 오버슈팅이야. 너무 나간 거야. 올라가는 건 알겠는데 너무 비싸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주식은 성장과 성장 가능성 둘 중에 성장 가능성이 있어야 오르지 성장이 있을 때는 안 올라요. 지금 삼전과 하이닉스의 문제가 뭐냐? 성장 가능성이 없어졌어. 이미 성장해서? 이미 성장을 했기 때문에. 47조를 벌던 회사가 올해 200조를 번다. 내년에도 한 50% 성장한다는 거예요. 50%라는 건 뭐야? 200조 벌던 기업이 300조를 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장이에요? 성장 아니에요? 성장이죠. 성장이죠. 근데 잘 보세요. 전년도에는 500% 성장했는데 그 다음에는 50% 성장이야. 성장이야 이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장에 베팅을 하는 게 아니라 돈은 주가는 성장 가능성에 베팅을 한다. 성장을 했다는 것 자체가 독이 돼서 성장 가능성이 없어졌어요 지금. 그러니까 주가는 성장 가능성이 있을 때 올라간다. 바람이 언제 불어오느냐? 돛이 클 때 불어오는 게 아니라 돛이 커진데 그럴 때 불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돛이 커졌고 돛이 더 커질 가능성이 없어진 거야. 그러면 이제 오를 때도 다 오른 거예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지난 10년간 주당 순이익의 몇 배가 주가였냐면 12배. 26만 원에 12배 하면 얼마예요? 300만 원이죠.
그럼 300만 원이 최고점. 그렇죠. 300만 원을 가도 연말에 300만 원을 가도 와 이거 미쳤다 이상하다는 아니라는 거지 하이닉스가. 연말에 그러면 연말에 300만 원 갈까요? 26만 원 주당 순이익이잖아. 26만 원을 벌 것 같은 가능성이 아니라 이미 벌어버린 거잖아. 그래서 300을 못 가. 못 간다고? 제가 보기엔. 주가가 오랫동안 부침이 있다가 다시 뭔가 지금 판과 다를 어떤 성장이 생길 것 같아요 라는 가능성이 생길 때 주가가 다시 가지. 이런 상황이면 뭐 조금 개선은 될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올라가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해결돼야 될 문제점은 뭐냐? 돛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돛을 갖고 있는 두 회사니까 바람만 제대로 불어주고 조금만 이게 상황이 나아지면 주가는 갈 수 있다. 그럼 바람이 누구냐면 외국인이 돌아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 외국인이 돌아오는 조건이 있지. 외국인들이 제대로 돌아오려면 일단 우리나라 시장이 변동성이 없어져야 돼요. 변동성이 너무 커서 지금 이게 들어오기가 너무 어려운 이렇게 거예요? 되면은 외국인들이 오래 머물러 있고 싶지 않은 시장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오래 머물러 있고 싶어야 좀 안정적인 시장이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 지금 자금이 조금만 들어오지 많이 안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게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게 언제 해결되느냐? 네. 4848 하는 분들이 시장에서 다 나가야 되는 거죠. 4848 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아요, 지금. 4848 하는 기관도 많아. 왜 4848 하냐? 레버리지 ETF 때문이죠. 레버리지라는 게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은 언제 나왔냐? 5월 27일 날 나왔는데 그때 이미 삼전과 하이닉스가 오를 대로 올랐어. 그걸 올라타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분들이 느끼는 통증을 일명 삼전통과 닉스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삼전통과 닉스통을 치료해줘야 되겠다. 여러분이 지금 삼전 하이닉스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사도 오르는 거에 2배를 먹을 수 있는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출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포모를 느꼈던 분들이 그걸 달려든 거지. 달려들었는데 그냥 자기 돈으로 달려들면 다행인데 빚을 내서 달려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이 주식은 시장에서 10%가 올라도 20%를 줘야 되고 20%가 오르면 40%를 줘야 되기 때문에 어떤 플레이를 하게 되느냐? 어떤 플레이를 해야 됩니까? 말 그대로 카지노 같은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자금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시장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죠. 그걸 빨리 청산을 해버리든지 정리를 해버리든지 이런 시장을 만들어야 외국인이 제대로 돌아오지 그러지 않는 한은 당분간은 시원하게 외국인들이 국내 시장에 들어오기가 어렵다. 당분간이 언제예요? 저는 최소한 1년 가까이는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잃은 거예요? 우리 다? 아니 본인이 팔기 전엔 이런 건 아니죠. 아니 근데 뭐 주식을 도대체 얼마나 짧게 하려고 이렇게 지금 벌써 잃은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 이유리님은 투자하면서도 어제 작년에 얼마 벌었는지를 몰랐다 그러니까 좀 충격이긴 한데 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지 그런 분들 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시작한 사람들. 맞아요 그런 분들 제일 궁금한 게 이제 원금이 왔을 때 다들 그 얘기하잖아요. 내가 원금을 무조건 팔아. 원금은 내가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때 그걸 갖고 있는 게 나아요? 아니면 파는 게 나아요? 자 일단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지난 20년간 역사적으로 개인들이 가장 돈을 많이 집어넣었던 곳이 4곳이 있어요. 4지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2007년 10월, 2018년 1월, 2021년 7월. 그 다음이 네 번째가 이번에 역사적으로 2026년 5월 28일입니다. 이 4곳의 공통점이 뭐냐? 이 4곳을 기점으로 직후 1년 수익률이 다 마이너스입니다. 자, 무섭다. 네 번째로 개인들이 돈을 많이 집어는 2026년 5월 28일. 이 이후로는 지금 아직 1년이 안 지났습니다. 마이너스 얼마만큼? 얼마나 할지 모르죠. 지금 내가 현재는 맞습니다. 얼마 정도 지났냐면 75일 정도 지났네요. 75일 지났는데 지금 한 23% 마이너스 됐어요. 1년도 안 됐는데. 이 정도면은 과학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돈을 많이 넣으면 직후 1년의 수익률은 항상 마이너스다. 왜 그러죠? 이유리님이 왜 그런 일이 생기지라고 궁금해했잖아요. 주가가 낮을 때는 이유리님이 주식을 안 했다는 거지. 맞아요. 주가가 높아지니까 내 귀에까지 주식 얘기가 들어와. 그러고 들어가니까 그때가 꼭대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서 보시면요. 가장 주식으로부터 멀리 있는 직업군이 공무원입니다. 공무원들은 웬만하면 주식 안 합니다. 위험한 거 안 하고 저처럼 예금, 저축, 따박따박하고 부동산만 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공무원들이 마음이 포모가 생기고 안 되겠다. 나도 삼성전자 사야 되겠다. 그리고 공무원이 딱 사면 그때가 꼭대기가 되는 거예요. 항상 이 4번의 공통점은 뭐냐? 개인이 사고 외국인이 팝니다.
외국인이 판 걸 개인이 받아주는 거죠. 이 구조가 4번 연속 반복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 얘기를 하면은 이제 아차 싶죠? 아, 그거구나. 당했구나.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야. 5년 후에 또 안 나타날 것 같아요, 이거. 또 홀라당 요번에 요거 까먹고 또 삽니다. 또 막 미친 듯이 갑니다. 또 따라갑니다. 공무원이 삽니다. 그리고 쭉 빼요, 외국인들이. 그러면 또 이런 일이 생기고, 아차, 그런 일이 옛날에 26년도에도 있었는데 이러면서 또 이렇게 되는 거지. 제가 이거 1, 2년 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30년을 연구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고점에 물린 사람도 30개월 버티면 원금이 됐어요. 앞에 2번은 30개월 걸렸고 3번째는 36개월 걸렸어요. 그럼 이 얘기는 평균적으로 아무리 고점에서 물려도 30개월 후였으면 원금은 됐었던 게 과거의 역사. 물론 과거의 역사가 꼭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닌데 30개월. 근데 수많은 개미들은 30개월을 못 버팁니다. 왜냐?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오는 거예요. 30개월이면 2년 6개월이야. 2년 6개월에 내 창에 파란색 불 마이너스로 들어와 있는 거 보면서 2년 6개월을 버틸 사람이 있느냐? 못 버티고 다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실수하면 안 되는 게 물렸다라고 느꼈을 때 하는 행동이 뭔지 아세요? 물타기? 이걸 해소하려고 그래. 사람은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는데 전두엽에서 명령이 내려간대요. 야, 너 지금 미쳤어? 지금 너 큰일 났어. 너 어떻게 할 거야? 빨리 이거 복구해. 라는 명령이 계속 내려와. 그러면 사람은 그 복구하기 위한 행동을 하는 거야. 그게 물타기가 됐든 불타기가 됐든 다른 주식을 사든 행동을 한다. 자, 행동을 멈춰라. 그 MTS를 없애라. 아, 내가 MTS 삭제했다가 다시 막 위로 올라오는 상황이 생기면 어떡합니까? 내가 MTS 삭제해도 다른 사람이 점심시간에 얘기해 줄 거예요. 삭제를 먼저 하십시오. 어떤 행동으로 이걸 복구하려고 하지 말고 시간으로 복구할 생각을 해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몇 개월? 30개월. 네네. 그러니까 30개월 동안 도를 닦아야 되는 거예요. 도를 닦을 때 어떻게 할까요?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본업에 충실해라. 2번째, 저축을 해라. 이자가 더럽게 안 붙는 저축을 해보는 거야. 뭐 예를 들면 50만 원씩. 한 6개월 지났다. 와, 이제 300만 원 됐네. 근데 어느 순간부터 통장에 돈이 일어나는 거 보면서 안정감을 느껴. 옛날엔 주식창에 1,000만 원, 2,000만 원 써도 아침에 눈 떠서 야, 이거 어떻게 됐을까? 근데 어느 순간 300이 되고 350이 되고 400이 되는 저축 금액을 보면 얘는 너무 안정감이 있는 게 안 변해, 숫자가. 뇌가 이렇게 도파민에 마비됐던 것이 치유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하고 30개월이 딱 되면 만약에 회복이 됐잖아요. 그 사람은 그거를 욕심 없이 팝니다. 그리고 예금을 해요. 이걸 계속 20년, 30년 저축하라는 얘기로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고 씨앗을 심어서 씨앗을 묘목으로 키우는데 묘목을 거목으로 키우는 데는 다른 방법이 필요한 거죠. 투자를 하기 전에 저축을 경험한 투자자가 투자를 잘하지, 처음부터 투자를 한 사람은 상추 심어 먹겠다는 마인드로 투자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얘기하는 건 3천만 원도 모아본 경험이 없는 분이 주식을 하면 안 돼요. 이게 3천만 원은 내 손으로 한번 한 푼 이자 안 붙는 저축이라도 내가 한번 모아보겠다라는 걸 경험을 해봐야 돼. 그러면 3천을 모았다, 그게 5천을 모았다, 1억이 됐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제가 얘기 안 해줘도 그분은 그 1억을 어디에 어떻게 운용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노이즈들이 주변에서 야, 뭐 어떤 주식이 좋대 이런 얘기하면 도를 닦은 마음으로 너 열심히 해. 이런 경지에 이를 수가 있다는 거죠. 치유가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저축의 중간 일부를 지수에 투자를 하세요. 지수에. 종목에 투자하지 말고. 지수에 투자하면 심심하죠. 평양냉면 좋아요? 좋아요. 슴슴하지만 담백하고 네. 뭔가 먹으면서 시원하고 네, 자극적이지 깔끔하고 않고. 투자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평양냉면처럼. 코스피 200, S&P 500 얼마나 슴슴해. 이런 코어 자산에 슴슴하게 S&P 500에 코스피 200에 투자를 할 수 있는 단계가 있어요. 이 순서대로 하셔야 회복이 돼요. 선생님, 근데 또 하나만 여쭤보면, 만약에 주식이 막 올랐어요. 근데 오를 때 사람들이 특히 많이 사잖아요. 더 떨어졌을 때 안 사고. 농사를 짓겠다라고 마음먹은 사람과 상추를 심어 먹겠다라는 사람의 마인드는 관점이 다르죠. 좀 장기로 보느냐 짧게 보느냐. 그러면 장기로 보는 사람은 떨어지는 날 좋아합니다. 싸게 더 심을 수 있는 기회가 있구나. 근데 빨리 뽑아먹을 생각은 하는 사람은 안 자라면 아씨 왜 이렇게 안 자라 이러면서 화를 내요. 그런 방법으로는 큰 부자가 안 됩니다. 인삼 농사를 져요. 오늘 내가 오늘 심었는데 언제 수확해야 돼? 6년 뒤. 6년 뒤에. 그러면 인삼 가격이 떨어져. 속상해 안 상해? 뭐 속상 나랑 무슨 상관이죠? 내가 지금 이거 수확할 것도 아니고.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5년 6년 후에
정관장이 내 인삼을 얼마에 사줄까? 이것만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건 영혼인 것 같아. 인삼농사. 왜냐면은 중간에 뽑을 수가 없거든. 가치가 떨어지니까. 맞아요. 근데 무조건 심었다 하면은 6년까지만 해서 그때 이제 수확을 해야 되는데 인삼에 꽂혔네. 앞으로 주식 투자는 뭐다? 인삼즙처럼. 인삼 재배처럼. 그래서 파란불 들어오는 날 사야 되냐, 빨간불 들어오는 날 사야 되냐? 당연히 파란불 들어오는 날 사야 돼요. 오늘 주식을 샀는데 주식 떨어진다고 속상해하는 건 하수예요. 이효리님도 그렇고 한 주를 사놓고 대주주처럼 고민하는 거야. 그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네. 우리 이효리님은 본업을 통해서 돈을 벌고 여기 있는 많은 분들도 자기 일에서 성공하면서 돈을 벌어라. 맞습니다. 네. 오늘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그래도 보시는 분들이 많이 통쾌하시고 배워가셨을 것 같아요. 이효리님도 실제로 개념이 좀 잡혔어요? 네, 오늘 정말 기준이 생긴 것 같아요. 네네네. 하루아침에 막 너무 곤두박질 치니까 무서운데 선생님이 이제 30개월을 바라봐라. 그런 거에 대한 기준이 조금 그래도 안심이 된 것 같아요. 네네네. 이번에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또 한 번 교훈을 얻은 거는 단기간에 너무 큰 돈을 벌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마음이다. 단기간에 큰 돈을 버는 일이 나한테 생기면 내 인생은 망가진다. 한 번 머릿속에 들어온 도파민의 흔적은 지워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에서는 그런 일이 안 생기는 게 좋겠다. 라고 기도하십시오. 네. 네.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